예, 여론조사 결과인데 일단 저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조국이 그 경남 거제 출신 여성 아이돌 그룹 리센너 멤버를 향해서 일배다 이렇게 좌표를 막 찍었죠. 이 유튜버 방송에서 그 아이돌 그 가수가 이렇게 유튜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제 일본인 멤버하고 있는데 그 일본인 멤버의 어떤 거주지에 가가지고 조명이 어둡고 하니까는 이 MC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PD가 좀 무섭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무섭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무섭노 완전 무섭노 그 뭐 이렇게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 한 거죠. 근데 끝에 노자 붙었다고. 그 조국이 이 전부 다 노자를 붙이는 거는 전부 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하는 거다. 그 일베에서 한때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 노무현 이야기할 때 항상 끝에다가 뭐 노자를 붙여서 조롱 야유 비슷하게 했는데 그거 이제 최근에 그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조국이 자기가 지금 평택을에서 떨어지고 나서 언론이 도대체 자기를 쳐다봐 주지도 않죠. 이제 조국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런 그 일베몰이를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경상도 말해서 와이라노, 우짜노, 마라카노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조국은. 조국도 저 부산 사람이죠. 얼마나 본인이 다급했으면은 그런 소리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오늘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문화일보 제가 보여드리죠.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그러면 무섭노 일베 논란 유재석까지 소환된 이유. 유재석 국민 MC죠. 유재석 씨가 그 연예 프로에서 내가 뭔 화를 냈노 이러는 것들이 지금 다시 돌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무섭노라고 발언한 경남 거제 출신 여성 아이돌 그룹 리센너 멤버를 향해서 일베 논란이 이제 조국이 막 확산시켰죠. 그런데 조국 한 것도 좌파에서도 굉장히 욕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른바 국민 MC로 불리는 유재석 씨가 방송에서 경상도 사투리 하노를 여러 차례 사용한 장면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국은 노 하지마 그거 전부 다 그 노무현 조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게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라고 있죠. 거기에서 유재석 씨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장면을 캡처한 저런 게시물이 막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4월과 5월에 방송된 쩐의 전쟁 통영 장훈편,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유재석 씨는 경상도 사람은 아니죠. 근데 경상도에서 촬영을 하니까 그 이제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 가발을 이제 쓰고 저렇게 나서 뭐 게임을 하니까는 뭐하러 갑자기 인구 수로 배틀을 하노? 이제 그 창원에서 찍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영하고. 내가 뭔 화를 냈노? 내가 뭐 화내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뭔 화를 냈노? 네가 뭔 낯짝으로 왔노? 이렇게 이제 친근하게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러면은 유재석도 일베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이 내용들이 지금 SNS에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거는 조국을 조롱하는 겁니다. 야유하는 겁니다. 조국에 대해서. 워낙 자기를 이제 그 선거에서 지고 나서 조국 혁신당에서도 조국이라는 이름을 뺀다고 하고 하니까는 오바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좌파 진영 안에서 저거 뭐 하는 짓이고 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심지어 박지원 그 조국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죠. 박지원 그 의원까지 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이 외롭나 그런 말까지 하면서 경상도 분들이 한호 이런 어투 많이 쓰는데 일상적인 사투리고 언어인데 그게 무슨 일배냐? 박지원 조국하고 친한 박지원까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느냐?
그러니까 이 선거 떨어지고 나서 언론에서 잘 다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원래 관종인 이 조국이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꺼낸 게 참 우습게 되는 그 조국 자신이 우습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재석 씨까지 소환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1년간 넘은 시점에 이재명은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금 현재 파악이 됩니다. 일부 그 갤럽이나 MBS 조사 같은데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상한 조사 결과를 계속 내놓고 있죠. 근데 거기서도 뭐 이재명은 그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자, 최근에 ARS 조사를 보면은 일제히 이재명은 지금 40%대로 내려갔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오늘 이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여론조사 공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정확한 수치를 저는 내놓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여론조사를 다 살펴보고 있죠. 모든 여론조사를 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 펜앤마이크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가 정말 현실과 좀 현실적인 현실은 민심과 부합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어쨌든 여론조사 공정에 펜앤마이크가 조사해서 실시한 결과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좌파에서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자기의 정권이 교체돼야 되느냐, 재집권해야 되느냐, 이 여론조사. 사실 이런 여론조사가 이재명이 이제 1년 차 막 돌았었죠. 이 시점에 초창기에 자기 그 정권 교체 여부를 묻는 질문도 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오죽하면 그 언론하고 그 여론조사 업체가 이런 조사를 하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가 50.8%, 저 아래 노란 부분 거의 과반이 넘었습니다. 야당으로 다음 대선에서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된다는 43.1. 보통 이 정권 1년 차에 이런 게 나오면 정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재집권 조사가 굉장히 응답이 많죠. 근데 여기는 지금 벌써 그 야당으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가 더 과반이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고도 볼 수가 있고, 이 다음 대통령 선거 사실 언제 열릴지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4년 후 그거보다 훨씬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좌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이재명이 뭔가 이제 본인의 공소취소가 물 건너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에 특검을 통해서 하려다가 이제 특검 잘 안 되죠. 뭐 김민석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서 그거 특검 해주겠습니까? 본인이 나중에 다 덤태기를 써야 되는데, 김민석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본인의 그 앞날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김민석이 당대표가 돼도 공소취소 특검은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검찰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공소취소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죠. 계속 무리수. 심지어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800조 원을 강주 전남에 쏟아붓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나, 또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특검을 요구를 하고 민주당조차 특검을 요구를 하는데, 이재명은 무슨 갑자기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고, 개헌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해야지 자기가 감옥에 안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벌써 1년 지났는데 야당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50.8%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운영 평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45.4, 부정평가 51.3,
여기도 여전히 이제 데드 크로스가 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40%대 중반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 상황이 지금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 동시에 정권이 이제 교체돼야 된다. 이 정권 이제 그만 바꿔야 된다. 뭐 그만이라면 당장이겠지만은 물론 뭐 정상대로 하면은 대선이 4년 후에 있지만 지금 이런 조사가 벌써 나오는 것은 이재명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이야기죠. 취약해서 언제든지 그 이재명 정권이 종식될 수 있고 조기 대선, 뭐 우파 정권만 무너지고 조기 대선을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두 번 다 우파 안에서 일종의 그 배신이 변절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날아갔죠. 그럼 좌파 안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특히 이재명은 5개의 재판을 시한폭탄처럼 주렁주렁 달고 있죠. 그리고 요즘 탄핵감도 쌓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저는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점에 저런 조사가 나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렸고, 또 하나 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그 조사인데, 호남 반도체 자 결정 완전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죠. 호남 반도체라고 일반적으로 하지만 정확히 하면은 전남 강주 반도체죠. 지금 전북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뭐 하나 안 준다고. 자, 전남 강주 반도체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은 자기가 유도하고 유인을 했는데 마지막 결정은 그 기업에서 한 거다. 그런데 무슨 기업에서 그 전부 다 발빛 틀고 있는 게 전부 다 보였지 않습니까? 발빛 틀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기업이 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조사입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호남 지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과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게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자,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가 52.8%. 그리고 기업의 자율적 결정으로 보인다 40.4%. 이건 아마 이재명 지지층들 중에서 특히 호남 쪽에서, 그러니까 강주 전남 쪽에서 자율적 결정으로 믿고 싶어,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지지율 45.4 하고 저 자율적 결정으로 보인다 40.1, 자율적 결정으로 보인다 여기하고 좀 40.4 여기하고 이제 교집합이 돼 있을 거고, 그런데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빠져나간 거죠. 같은 그 여론조사 회사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무슨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그게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지율,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재명 지지율에 보면은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이 펜앤마이크가 심층 분석을 했는데, 이 이재명 지지율 중에서 만 18세에서 20대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처음으로 20%대로 추락을 했다는 겁니다. 6월 조사 대비해서 이 20대가 7.6%포인트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은 긍정평가를 20대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원래 보수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쪽이 60, 70 세대죠. 그런데 이번 조사에 의하면은 역전이 됐습니다. 60대 긍정평가는 48.2,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60대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48.2고 70세 이상은 45.8이었는데 오히려 그 20대는 28.2%,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20대의 분노가 지금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뭐 선관위 사태도 그렇지만은 전부 다 불공정한, 이재명의 공수처하는 것도 불공정한 거고, 여러 가지 뭐 반칙과 특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취업난, 2030 취업난, 주택난, 전세 대란 뭐 이런 문제들이 2030을 분노하게 하는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수치로 여론조사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초창기에 이재명 정권 갈아치워야 된다는 게 51%, 50.8%가 나왔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것이 폭발을 할 수 있는 자, 그 상황인 것을 저기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외에 오늘 여러 가지 펜앤마이크 조사가 있었는데 한결같이 이재명 정권의 경고를 보내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섰다는 그 조사도 있었고 그 일부 그 전화 면접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꺾어졌다 하는데 대체로 ARS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민주당을 앞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는 수치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기존의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그 전화 면접 조사 결과를 막 보도를 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화 면접 조사는 크게 하면은 갤럽하고 MBS 두 개죠. 그것만 가지고 막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리얼미터, 그 좌파 성향의 결과를 많이 내놓는 리얼미터조차도 ARS 조사에서는 이제 이재명으로부터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걸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여건을 보면은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전국 상황을 예의주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